안녕하세요. 미국 까칠입니다. 오늘은 미국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전반적인 그 상황보다는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지역을 위주로 정보를 올리고 저의 이제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오시려는 분들 혹은 펜실베니아 오시려는 분들이 여기 그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CDC 그 홈피에 들어가서 미국 전체의 어떤 확진자 수라든지 지금 펜실베니아 확진자 수, 또 필라델피아의 확진자 수 이런 정보를 좀 접했어요. 그래서 여기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어떤 코로나 환자에 대한 그 숫자 이런 부분을 그 CDC 홈페이지에 있는 그 정보를 통해서 우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그런 이메일이나 아이들 학부모를 통해서 체감하는 그런 여기 현지의 코로나 분위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기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는 거지 이 막 숫자 1명, 2명 혹은 막 그 몇 명을 가지고 제가 그 정확성을 막 알려드리고 전달해 드리려는 거는 아니라는 점, 그 점 참고해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3일 기준으로 미국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1,436만 3,909명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사망자는 28만 581명이에요. 펜실베니아는 39만 1,010명이에요. 펜실베니아 현재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가 1,843명이에요. 이게 CDC에 나와 있는 오늘 12월 3일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카운티에 있는 확진자가 현재 63,10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제자 12월 2일, 어제 12월 2일에 나와 있는 수치예요. 펜실베니아는 67개의 카운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자체가 우리나라와 북한을 합친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그 펜실베니아 안에서 또 67개 카운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카운티가 필라델피아고요. 필라델피아가 그야말로 그 센터시티라는 다운타운이고 가장 그 시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펜실베니아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카운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랑 가장 가까운 카운티가 몽고메리 카운티고 그 다음에 델라웨어 카운티예요. 필라델피아로 이제 직장을 나가거나 그런 분들은 몽고메리랑 델라웨어 카운티에 가장 많이 살고 계세요. 펜실베니아 안에서는 필라델피아의 확진자가 가장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고메리도 꽤 많아요. 그 필라델피아 바로 옆에 카운티거든요. 그래서 몽고메리는 현재 22,618명, 그리고 사망자가 904명이에요. 그리고 델라웨어 카운티는 2762명이고요. 사망자는 806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CDC에 나와 있는 통계고요. 지금 가장 확진자가 많은 카운티는요. 필라델피아 카운티랑 몽고메리 카운티랑 알레게니 카운티, 요 세 개가 지금 펜실베니아 안에서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카운티예요. 지금 미국은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 코로나의 위험 지역을 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 99%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의 그 카운티는 초록색 지역은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딱 1% 있고 나머지 99%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99% 안에서 75%가 빨간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한 곳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진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는 정말 뭐라 그러나 가면 안 되는 곳 같고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곳인 것 같지만 또 이곳에서 막상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나가면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일 것이다. 막 이런 그 정도로 그렇게 막 생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셧다운이 한 2월 말에 시작이 돼서 한 6개월은 정말 장 보는 거 외에는 거의 뭐 외출이 없었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집 앞에 마당 정도 그렇게 나가고 특별히 그리고 마트를 가더라도 아이들도 안 데려갔고 저만 혼자 딱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6개월을 아이들이 막 어디도 못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 힘든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끔 마트 갈 때 이제는 좀 같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공원도 이제 좀 가긴 하고 그래서 그 6개월 전보다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긴 했어요.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동네 이렇게 좀 보러도 다니고 동네에 샵도 이렇게 한번 가보고 그 정도는 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선 약 한 8개월, 9개월 동안 진짜 학교를 못 갔어요. 3월달 이제 봄방학 하기 바로 전에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집에 쭉 있었고 학교가 9월 달에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10월 한 둘째 주 정도서부터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학교가 오픈하기 전에 학부모들한테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번 1년 동안은, 그러니까 9월에 시작해서 1년 동안은 학교가 다시 오픈을 하더라도 나는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 하겠다.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가 오픈을 하면 가겠다라는 쪽에 이제 선택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9월 달에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은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10월 둘째 주 정도부터 드디어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풀타임으로 간 건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뭐 오전에 가는 아이들, 오후에 가는 아이들 그래서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를 풀타임으로 해서 뭐 월, 수반, 화, 목반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가되 풀타임으로 가는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쭉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점 갑자기 이제 또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이제 또 치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인펄슨으로 가는 게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못 가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약 한 3주 정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12월 7일부터는 다시 또 인펄슨으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그 시스템은 그전하고 동일하게 초등학교 아이들은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중학교는 주 2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하고 각 교실마다 그 세니타이저가 있어서 항상 손 소독하고 그런 이제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확진자가 있으니까 지금 학교를 뭐 열었다 닫았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항상 그 코로나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이메일을 거의 뭐 매일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간혹 이제 메일을 받아보면 학생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도 학생이 혹은 형제가 확진을 받았다 이런 이메일도 있었고 또 학교 스텝 중에 한 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스텝이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이런 메일들을 거의 심심치 않게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학교 스텝이나 학생이나 코로나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이 그냥 그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정말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나름 또 조심하지만 어디선가에서 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친구들과의 뭐 만남이라든지 뭐 플레이데이트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막 한 6개월이 지나고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밖에서 뭐 한 명, 뭐 혹은 두 명 이렇게 이제 조금씩은 만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만난 적이 없고 이제 뭐 누구 집 마당 뭐 아니면 공원 이런 데서 한 3명 정도, 맥시멈 3명 정도까지 이렇게 만나서 같이 노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공원도 다 폐쇄했었어요. 공원을 갈 수는 있는데 공원에 놀이기구 있잖아요. 뭐 그네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 못하게 막 노란 거로 다 이렇게 띠를 메꿔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구들을 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실내에서는 안 되지만 이런 야외에서는 좀 괜찮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아이들이 논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공원에서 만나고 논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마스크 하게 있게 하고 간식을 가지고 가더라도 절대 서로 나눠 먹지 않고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손 소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원에서 놀게 하고 있어요. 마트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약간 이게 확진자가 많아졌다, 분위기가 조금 셧다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면 가장 먼저 미국에서는 휴지 사재기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약 한 달 전서부터 휴지 사재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코에 갔더니 제가 딱 11월 2일 날, 그러니까 딱 거의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만 갔을 때만 해도 휴지가 없진 않았어요. 있지만 뭐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뭐 토일렛 페퍼, 키친타올이나 토일렛 페퍼 둘 중에 딱 하나만 한 개 살 수, 그러니까 1인당 한 개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키친타올 살까 막 토일렛 페퍼 살까 하다가 토일렛 페퍼 하나로 그냥 사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전에 코스코를 갔는데 정말 뭐 키친타올은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토일렛 페퍼가 있었는데 토일렛 페퍼가 거기에 아마 한 2개 브랜드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은 그게 아예 없고 새로운 브랜드의 뭐 뱀부인가? 뭐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 처음 보는 거, 다른 일반 마트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브랜드의 휴지가 있더라고요. 두루마기 휴지, 그 토일렛 페퍼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예 없진 않았고. 지금 어느 마트나 가도 그 휴지는 1인당 딱 하나씩만 구매할 수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없다, 이거는 아닌데 되게 귀해요. 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에선 못 먹었어요. 그냥 미리 주문하거나 아니면 가가지고 주문하고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와야 됐었는데 지금은 안에서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식사도 가능하고 실내 식사도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패스트푸드 뭐 맥도날드나 뭐 KFC 뭐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또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테이크아웃이나 아니면 드라이브스루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뉴스를 접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 안에서의 코로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걸 접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막 정말 뭐 못 살고 막 어디도 못 가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되 조금 다 뭐든지 조심해야 되고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완전 막 뭐 미국에 오면 안 되고 막 미국에 오면 오자마자 바이러스 걸리고 막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면 막 너무나 엄청난 그런 무서운 부분만 너무 두각을 해주셔가지고 막 미국에 오면 당장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냥 나름 또 생활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옛날만큼 뭐 당연히 여행 못 다니고 뭐 옛날만큼 못 즐기고 사람 못 만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런 상황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그럭저럭 다 잘 지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살면 그래도 또 나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건 아닌데 막
너무 그렇게 너무 걱정할 정도로 못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체감하는 게 미국 뭐 필라델피아 혹은 펜실베니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펜실베니아 안에서 혹은 필라델피아 안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그냥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상황은 저렇구나 라고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